네, 안녕하세요. 보드게임이 있는 인문학 거실. 오늘은 기회와 성장의 보드게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제 문방구에서 했던 게임, 제가 이제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요. 뱀 주사위 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주사위 눈금에 따라서 말을 움직여 갑니다. 근데 이 게임을 보면 소년이 어떤 선량한 행동을 한다. 뭐 도둑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하면 사다리를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불장난을 해서 불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뱀의 몸통을 따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그냥 재밌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면모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교훈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드게임에 관심을 가지면서 세계 여러 곳에 여행을 하면서 보드게임 도구들을 이제 수집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게임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게임인데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뱀과 사다리 Snakes and Ladders라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주사위 눈금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역시 뱀과 사다리가 있어서 어떤 칸에 걸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어떤 칸에 걸리면 뱀에 잡혀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비슷한 게임으로는 여기 있는 이런 형태, 이거는 이제 말을 콩콩콩콩 옮겨가게 되어 있는데 역시 비슷한 종류의 게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인에서 제가 산 게임이고요. 이거는 이제 홍콩에서 이 게임을 샀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어릴 때 우리가 했던 아주 문방구에 팔던 종이로 만든 이런 게임의 원형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고 인류들이 이 게임을 즐겨왔던 것이죠. 이 벵가사다리라는 게임은 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세계관이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윤회의 생각, 우리가 가장 낮은 단계, 이제 축생의 단계, 벌레라든지 짐승의 단계를 거쳐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나중에 선업을 쌓으면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이런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도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보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게임은 흔히 인생의 축약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한 판은 인생 한 번인 것이죠. 뱀과 사다리 게임을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궁극의 단계에 이르면 다시 우리의 인생은 완성이 된과 동시에 끝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뭔가 섬뜩한 어떤 진리를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임들을 진행을 하면서 마치 삶을 살아가는 듯한 대리 체험하는 듯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없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보드게임 관련돼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봐요. 어떤 게임이 가장 재미없을까? 뭐 이런저런 대답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재미없는 게임은 훈수 두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길거리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시거나 공원에 보면 이제 바둑 테이블이 여러 군데에서 바둑을 많이 두세요. 옆에서 이렇게 발장을 끼고 뒷짐을 쥐고 보시는 분들이 있죠. 상대보다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가 하고 있으면 뭐라도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은 훈수를 두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게임이 재미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그럴 때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내가 어떤 대학에 갈 것인지 또는 뭐 대학에 가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직장에 내가 취업 원서를 내볼 것인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남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경향들이 쭉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나는 무엇도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에서만은 정말로 어린애들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사 지더라도 그렇게 선택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매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행위에서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게임만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벵가사다리와 비슷한 게임이 우리 선조들도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했던 승경도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제 박물관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꼼꼼한 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조선시대에 만약 선비가 어떤 과거에 시험을 쳐서 승진을 해 나간다면 오를 수 있는 관직들이 있어. 뭐 제일 높은 곳에 가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우리가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관직들을 만날 수 있겠고, 밑에는 또 뭐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계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반가의 자제들, 아이들이 이 게임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좀 특징적으로 주사위 비슷하긴 한데 오각형의 주사위, 약간 유스 비슷하기도 하고 주사위 비슷하기도 하고 굴려가지고 눈금이 나오면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구조는 뭐 벵가사다리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계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축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네가 어떤 단계를 밟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또는 그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너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한 게임인데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는 어떤 계급 사이의 질서를 계속 이렇게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임의 문화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 속에서 어떤 이 주인공이 게이머가 레벨을 밟아가는 또 이런 서열에 따라서 어떤 것을 획득하는 종류의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임은 이제 달무티라는 그레이트 달무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양 중세의 여러 가지 계급적인 질서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 이건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판을 해서 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위의 서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서열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상대방을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고 야단을 치거나 뭐 가벼운 심부름 같은 거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가 한번 만들어지면 다음 게임을 할 때도 지금 서열 1위인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계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물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단번에 역전을 해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 속의 질서를 조금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서열형의 형태가 올바른 것인지. 뭐 게임 자체는 그냥 재밌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새롭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열형 게임을 조금 복잡하고 발전시켜낸 현대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 다양한 게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략 전술을 활용하거나 경영 경제의 어떤 요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임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임은 여기는 카탄이라고 하는 게임. 원제는 이제 세틀러스 오브 카탄이라고 해서 카탄이라고 하는 가상의 섬, 이런 육각형의 조각을 맞춰서 어떤 지형을 만들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모은 다음에 성장해서 자신의 레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점수를 획득해서 이겨나가는 이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 자체는 단순하다기보다는 조금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테크트리, 뭐 게임을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상대방과는 좀 다른 형태로 나만의 길을 찾아낸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사회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냥 단선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다양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만의 행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궁리하게 해주는 이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요즘 이제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임도 있습니다. 어콰이어라고 하는 게임인데 그래서 가상의 기업들을 내가 주식을 사서 성장을 시키고 주가가 오르면 내가 이기고 주가가 떨어져서 기업이 좀 안 좋아지면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게임인데 뭐 재밌게 게임을 해보시고 실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게임이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퇴보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 강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뱀에서 먹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 다르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성공만을 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면서 떨어지는 법, 실패하는 법, 낙오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임 하시면서 나의 지금의 삶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성장해 볼까? 아니면 어떤 실수를 해서 내가 떨어졌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Q&A 시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게임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게임에서 즐기는 흥미를 현실로 옮길 수는 없을까? 실제로는 게임에 있는 구조를 현실로 가져오기도 하고 현실에 있는 구조를 게임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특히 뭐 흥미로운 요소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다 보면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어떤 아이템을 얻거나 새로운 지위를 얻거나 새로운 활동의 범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들이 있죠. 우리가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서로의 선택의 폭을 넓혀가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형태도 사실 게임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기차 여행을 하면서 뭐 본 것인데 요즘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스탬프 퀘스트 또는 스탬프 러시라고 하는 것인데 요건 이제 전국에 있는 기차역들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해당 특별한 역에 가면 도장을 찍어 주거든요. 중요한 역들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도장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있는데 이 도장을 다 찍으면 우리가 이 전체를 다 여행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여행을 한 기쁨도 좋지만 이 퀘스트를 수행하면 또 상품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이 네일도라고 하는 기차 여행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성곽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을 순환해서 다 돌아다니면 어떤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아니면 아이들에게 뭐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과제를 주면서 그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을 했을 때 뭔가 이제 상품을 준다든지 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걸게 되면 게임의 재미라는 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